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 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일까입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은 그동안 6가지 미래 기술 테마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AI 컴퓨팅 패브릭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지요.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차세대의 스마트 그리드의 한 축인 태양광, ESS 그리고 SMR 같은 원자력 생태계 전반을 다뤄봤었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이 스마트 그리드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직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상황을 파악하고 운영을 효율화시키고 안전을 지키는 기술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은 기술들을 공부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궁극적인 미래 에너지로 불리는 수소 경제, 핵융합 그리고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들은 아직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할지 그 핵심 신호를 짚어드리는 투자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일까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오늘 다룰 기술들은 워낙 장기적인 관점에 필요하잖아요. 투자자로서 지금 당장 뭘 봐야 할지 막막한데 저희가 주목해야 할 큰 그림의 뉴스나 투자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엘리님. 이 기술들은 2050년을 향해 가는 긴 호흡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실적보다는 기술적 마일스톤 달성과 정부 정책의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 이정표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정표들을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인 수소 경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뉴스만 보면 온통 수소 이야기인데 무슨 색깔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레이, 블루, 그린 이게 다 뭐고 우리는 대체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 건가요? 네, 수소의 색깔은 수소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붙여진 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레이 수소, 그레이 하이드로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천연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수소네요. 맞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생산 단가가 싸다는 겁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싼 거 만들기는 쉬운데 환경에는 큰 부담을 주는 거죠. 심지어 원료인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메탄이 누출되기도 하는데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85배나 강력합니다. 혹 85배요? 그럼 그레이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없겠네요. 투자 대상에서도 일단 제외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현실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린데나 에어프로덕츠 같은 기존의 산업용 가스 대기업들이 어떻게 블루나 그린으로 전환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하, 그레이 수소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블루 수소군요. 여기서 바로 오늘 함께 다룰 탄소 포집 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지만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CCUS, 즉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로 붙잡아 두는 겁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공장 굴뚝에 거대한 공기청정 필터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필터가 이산화탄소만 쏙 골라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땅속 깊은 폐유전이라 가스전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스토리지 또는 시멘트나 플라스틱 같은 유용한 물질로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와, 정말 기발한데요? 그럼 이제 탄소 배출 걱정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500메가와트급 발전소에 이 설비를 짓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고 이산화탄소 1톤을 처리하는데 $100 이상이 필요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톤당 $85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비용이 문제군요. 그럼 이 비용을 낮추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유망하겠네요. 여기서 설명을 해주세요. 분리수소와 탄소 포집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 정책과 2026년부터 본격화될 유럽의 탄소 국영세 CBAM 도입이 투자의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누구일까님? 탄소 국영세는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탄소 국영세는 일종의 영어로는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 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연합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그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의 기업에게는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아하,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군요. 탄소 배출권을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탄소 포집 설비에 직접 투자하거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겠네요. 에어프로덕트나 쉘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분리수소 프로젝트나 아커 카본 캡처, SLB 같은 탄소 포집 전문 기술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군요. 자, 그럼 이제 궁극의 친환경 에너지, 그린 수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언제쯤 현실이 될까요? 그린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H2O를 분해해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선 산소만 나오지 이산화탄소는 전혀 배출되지 않죠. 100% 완벽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듣기만 해도 완벽한데요. 그런데 왜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역시 비용과 기술 때문입니다. 현재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블루 수소보다 2~3배 비싸고, 그리고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수전해 설비의 내구성이 아직 약해서 쉽게 고장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수전해요. 그게 어떤 원리인가요? 물을 전기로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물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수소랑 산소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실험 해보셨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다만 산업적으로 쓰려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한 거죠. 아하, 그렇게 들으니 정말 쉽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그린 수소 시대가 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투자 대시보드에 어떤 신호가 켜져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3가지 신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생산 단가.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킬로그램당 $2, 즉 블루수소와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뉴스가 나오면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둘째, 수전해 기술. 기존보다 효율과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수전해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비싼 귀금속 촉매를 쓰지 않는 기술이라면 더욱 좋겠죠. 셋째, 천연수소. 최근 땅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수소가 발견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이테라나 콜로마 같은 회사들의 탐사가 성공해 상업 생산이 본격화된다면 수소 경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와일드 카드가 될 겁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린 수소는 아직 먼 미래의 영역이지만 핵심 기술인 수전해 설비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눈여겨봐야겠네요. 기술 방식에 따라 넬이나 ITM 파워 같은 PEM 방식의 회사, 융기수소, 롱지 같은 알칼린 방식의 회사, 그리고 최고 효율을 자랑하는 블룸에너지의 SOEC 방식까지 기술 발전을 추적하며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수소 이야기를 나눠봤으니 이제 정말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 뉴클리어 퓨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거의 SF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요.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방식과 똑같거든요. 가벼운 수소 원자들을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합쳐 헬륨으로 만들 때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원자력 발전, 즉 핵 분열이 원자를 쪼개는 기술이라면 핵 융합은 합치는 기술이라 폭발 위험이 없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공태양을 지상에 만드는 거군요. 지금 기술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우리나라의 K스타가 세계 최초로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48초간 유지하는 대기록을 세우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처럼 계속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걸 수백 초, 나아가서는 연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플라즈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생소하거든요. 플라즈마는 물질의 4번째 상태라고 불려요.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 더 가하면 기체가 되잖아요.
거기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번개나 오로라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의 좋은 예시죠.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둬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 번개 같은 상태군요. 그럼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뭔가요? 바로 에너지 증폭률, Q값을 높이는 겁니다.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의미가 있는데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는 Q값이 1이 채 안 됩니다. Q값, 에너지 증폭률이요. 그게 1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Q값을 자판기에 비유해 볼게요. 제가 자판기에 100원을 넣었는데 7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면 손해잖아요. 이게 Q값이 0.7인 상태입니다. Q값이 1이라는 건 100원을 넣었을 때 딱 1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는 본전치기 상태고요. 발전소가 되려면 최소한 100원을 넣었을 때 500원, 1000원이 나와야겠죠. 이게 바로 Q값 5, Q값 10을 달성하는 겁니다. 즉 Q값은 핵융합 발전의 수익률 지표인 셈이죠. 아, 자판기 비유라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1억 도를 48초나 유지한 것도 대단한데 수익률까지, Q값까지 높여야 하니 갈 길이 정말 멀군요. 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있나요? 그럼요. 과거에는 국가주도 연구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빅테크 거물들이 투자한 민간 스타트업들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MS와 전력 공급 계약까지 맺은 헬리온 에너지나 MIT에서 분사한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기존 방식보다 더 작고 효율적인 핵융합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성공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겠네요.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핵융합은 초장기적 관점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영역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CFS나 헬리온 같은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긴 어려우니 이들에게 고온 초전도체나 특수 소재를 공급하는 이른바 곡괭이와 삽, 전략이 유효합니다. 핵융합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나 소재를 개발하는 상장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 ITER이 목표인 Q값 10을 달성하는지가 핵융합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첫 번째 중대 마일스톤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미래에너지 3인방 수소, 탄소 포집, 핵융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단기적인 현실과 장기적인 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희 발표 자료에서 강조했듯이 단기, 중기적으로는 현실에 다리를 놓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책의 바람을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죠. 예를 들어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힘입은 에어 프로덕츠나 린데의 블루수소 프로젝트 또는 아커 카본 캡처 같은 탄소 포집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반면에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씨앗을 심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기술적 잠재력에 투자하는 거죠. 블룸에너지나 넬 같은 그린수소 수전의 기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켜보거나 CFS나 헬리온 같은 핵융합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단기와 장기, 현실과 꿈에 걸쳐 자본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미래에너지 시장에 뛰어들 투자자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언 한 가지를 해주신다면요. 투자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신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급하게 유행을 쫓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제시한 투자 대시보드의 신호들, 즉 기술적 마일스톤과 정책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며 변곡점을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세 기술은 서로를 대체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너디 오라클 리서치는 앞으로도 AI와 함께 미래를 바꿀 기술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했습니다.